네, 지금부터 Q&A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벨에서 주최해 주신 캐피탈마켓 요동치는 자본시장 조달 전략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상법 개정과 그 개정에 따른 효과,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는 중국 상장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자세하게 의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에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이제 발표자께 제가 이제 질문을 개별 발표자 분들께 각각 이제 질문을 조금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Q&A 세션 진행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입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효과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이러한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상법 개정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번의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법 개정 추가로 더 예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상법 개정 그리고 추가로 이어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 흐름,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이 이렇게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승미 변호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법 개정 지금 2번 진행이 되었는데요. 향후 추가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에서 추가될 내용들이 지금 이미 이제 시장에서 상당 부분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게 자기 주식을, 많은 회사들이 자기 주식을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도 어떤 회사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장회사들의 그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라 라는 논의가 가장 핵심이고 이게 다음 3차 개정의 첫 번째 주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이 이미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소각을 바로 즉각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각 그 개정안들 내용들 보면 좀 유예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유예 조항들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또 3%로 제한하거나 5%로 제한하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자기 주식 소각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어떻게든 좀 처분하거나 자산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EB 발행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일부 아직은 이제 법원에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제 자산성을 좀 인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실제 신주와는 좀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이 이제 아직 법원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 이것을 우호주주에게 이제 협업을 하는 어떤 이제 회사들에게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한다든가 실제 교환 사채도 발행한다든가 이런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자기 주식 부의율이 많은 회사 중심으로 또 행동주의 펀드들이라든가 여러 주주들이 이런 동향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 주식이 처분이 된다면 과연 이게 이 자본시장에 있어서 실제 해당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또 실제 실증된 부분이 과연 있는지 이제 잠깐 의문이긴 하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태광산업
이비 발행 사건을 직접 수행했던 변호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기 주식을 실제 처분을 하는 경우, 이게 이비 발행을 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이제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신규 사업을 제대로 영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단기 이제 투자를 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주식이 이제 자기 주식 처분해서 매각이 되면 이게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대하고 문제를 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어쨌거나 이게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여러 회사들이 주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좀 가지고 오는 회사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그거를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이사 충실 의무 때문에 그 회사도 그 자금의 쓰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좀 많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그렇게 현금화되는 자금을 통해서 신규 사업 추진하고 그러면 회사가 또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예상들이 시장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뭐 그런 말씀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이제 이어서 우리 권용원 상무님께도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비 발행이 증가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소각 의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시키려는 기업들의 노력들은 시장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비 발행이 증가를 했을 때 결국은 이것이 기업들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분명히 이비 발행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비 발행 증가가 자본시장 ECM과 DCM 측면에서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용현 상무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안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그 골자는, 주요 변화의 골자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의 의무적 소각 방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현재 그 서플러스 자기 주식에 대한 유동화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관점까지 볼 필요가 뭐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수급적인 측면과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까 이제 소송 담당하셔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셨겠지만, 사례적으로 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발행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은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 수에 애드백을 통한 단기 기업 가치의 하락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는 궁극적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그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해당 발행을 통해 유입되는 유즈 오브 프로시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자체는 아까 제가 세션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한 2년 대한민국 ECM 시장의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면은 뚜렷하게 BW라든지 아니면 CB 쪽 관련돼서 리픽싱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조항이 강화되면서 대략적으로 적어도 공모 시장에서만큼은 시장에서의 교환사채 내지는 CB 그리고 BW 발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2012년 상법 개정 때 비상장 기업들도 훨씬 더 많은 조달 비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법상에까지 그 비상장 기업도 교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줬는데, 그때 늘어난 EB 발행 물량보다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질적으로 이제 3차 상법 개정에서는 자사주를 언더라인으로 하는 이비 발행을 금지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전에 지금 이비 발행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작년, 재작년 궁극적으로 그 유상증자 시장이 상당히 좀 축소되면서 대안으로 부상한 부분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은 상법 개정 전에 어찌됐건 간에 자사주를 처분코자 하는 기업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 것 같은데 뭐 시장 관점에서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잠재적인 유통 주식수의 증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각할 줄 알았었던 주식의 재출회에 대한 주주들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과 상관없이 이 자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선용하게 되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기업 가치의 주가 반영 부분은 좀 더 차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자고 한다면 아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라든지 쟁송 리스크들이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입법 취지가 어떤 것이길 기업 관계자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제 개정 시까지는 아마 지금처럼 자사주를 다이베스트 하려고 그 무조건적인 이비 발행을 염두에 두셨던 기업들은 아마 그 의사결정의 속도감이 조금은 둔화되는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이비 발행 증가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권영현 사무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상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확보된 현금을 어떤 식으로 투자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김종영 책임연구원님께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중국 상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중국 상장에 대한 그런 가장 이제 확실한 해결책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요. 그중 이제 가장 제일 대규모로 많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IPO인데 문제는 그룹사의 이제 신성장 동력인 기업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서 IPO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복 상장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 이걸 원칙적으로 막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안 막을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미 상장이 돼 있는 회사가 제일 깔끔하게 알아서 유증을 하든지 혹은 다른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자금 확보해서 자회사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따로 자금 마련해서 SK온을 도와주는 형태가 제일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또 부채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대표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또 IPO가 제일 비용이 덜 든다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 작년부터 좀 중복 상장에 대해서 다들 비판이 많아가지고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언론 자료 보시면 어떤 회사는 중복 상장해서 IPO가 안 되고 어떤 회사는 조용히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가이드라인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상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만 좀
오히려 저는 안 만드는 게 중복 상장 해소 입장에서 더 좋지 않나. 왜냐면 거래소에서 그냥 정성적으로 판단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근데 너무 기준이 없으면 또 비판을 받아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결국에 이게 그 한국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 자발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결국에 그거죠. 방금 전에 제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키우는 게 우선이다 생각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목표가 바뀌게 된다면은 자회사 상장이 좋지 않은 거다라고 인식하게 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복 상장이 점진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은 주요 주주들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CEO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패시브 펀드들이 대부분 1대 주주, 2대 주주니까 그런 CEO를 선택하는데 한국은 또 그러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돌고 돌아서 그러는데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아무래도 패시브 펀드나 아니면 주요 주주 지분 구조가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복 상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예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지해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중복 상장을 금지하는 국가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투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예 강제로 금지하는 방식은 조금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 전환을 함으로써 중복 상장을 원천적으로 시장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분께 이제 각각 하나씩의 질문을 드려보았고요. 조금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미 변호사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상법 개정은 시장 변화 내지는 지배구조의 개선 또는 주주의 권익 강화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상법 개정만 해놓으면 그럼 다 해결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상법 개정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주주의 권익 보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지 상법 개정 이외의 그런 이제 측면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개정상법으로 특히 충실 의무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이게 도입될 때부터 원래 있었던 충실 의무나 성관주의 의무에 따른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주주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굳이 법 개정도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실제 이번에 개정되고 나서도 예전처럼 하되 좀 더 주주 중심으로만 더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학회 같은 걸 하면 교수님들도 다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이사회 운영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주주 중심으로 좀 더 생각하는 이런 그 기업 문화 를 만들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 외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자본시장의 주주님들이 특히 이제 많아졌잖아요. 주주들의 이제 주식 투자가 많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 수가 전체 유권자의 뭐 20%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이런 주주님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업 문화라든가 뭐 이사회 운영 이런 게 딱 그 상법 규정에 정확하게 뭐 그 법으로 개정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주주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런 시장에서 이제 참여하고 이제 건전한 이런 그 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걸 통해서 또 기업 가치가 성장하고 뭐 국가 가치가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시도 잘 하고 뭐 주주 중심으로 좀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기업 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 개정 외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건전한 기업 문화, 건전한 주주 문화
이런 것들을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도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제도적 개선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 출발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이러한 자세들 그리고 기업들의 그런 경영 철학이 조금 바뀌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권용현 상무님께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DCM 시장은 조금 부각될 가능성, ECM 시장은 오히려 조금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IPO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 주장들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DCM과 ECM 시장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서두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함의와 그 취지나 배경에 있어서 근본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요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미치진 못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 자본시장 생태계도 이에 궤를 맞춰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까 도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확장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패킹 오더 티오리 중에서 실질적으로 에코리 파이낸싱, 바닐라 ECM, 유상 증자라든지 아니면 IPO 쪽 실질적으로 주주의 지분 관련된 부의 희석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메인테넌스 코스트라는 그냥 별칭 아닌 별칭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의사결정자들이 훨씬 더 깊은 고민에 봉착하게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IPO 시장의 위축이라기보다는 아까 저희 김 연구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중복 상장 이슈라는 어느 트랩에 있어서 보다 통찰력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의 궁극적인 기업 가치와 주주권익 옹호를 위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실질적인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됨으로써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기업발 IPO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제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 컴플레인에 있었던 부분은 대기업의 이제 중복사냥 이슈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 생태계에서 그 라이징 스타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리고 K-뷰티든 아니면은 뭐 K 플랫폼, 뭐 K 엔터 등 여러 가지 중소중견 기업들의 IPO 시장에서의 성장세는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중복 상장 이슈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리스트럭처링, 감사위원회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총 그리고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와 도전적인 요구를 근본 상법 개정이 내포함에 따라서 아마 자본시장법 개정도 그 기회를 같이 해서 온라인이 된다고 하면은 상장 기업으로서 예전에 누릴 수 있었던 어드밴테이지에 대한 유인이 과연 여전히 지속이 될지 그 부분은 의문이에요. 비단 그러니까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 이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중복 상장 이슈뿐만 아닌 상법 개정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상장 유지 비용의 증가분들이 고 퍼블릭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유인을 조금 감소시키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우려 아닌 우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CM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채 비율 그리고 코스트 오브 디스트레스라는 결과적으로는 파산 직전까지 불릴 수 있는 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에쿼티 파이낸싱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에쿼티 파이낸싱을 유효적절하게 타이밍 매너하게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저 환경들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 상법 개정이 그것들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의 부담을 조금 증가시키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권영현 사무님께서 현재의 상법 개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IPO에 있어서는 일부 부담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IPO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이 전반적인 IPO 개정, IPO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진들에 대한 그런 문제, 부담,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일부 IPO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상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이제 의견들을 그리고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세 분의 연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상법 개정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전반적인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도 이미 그러한 효과는 뚜렷하게 감지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이어질 상법 개정 계속해서 시장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상법 개정의 효과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적인 의견을 발표를 해주신 이승미 변호사님, 원용현 기업금융본부장님 그리고 김종영 책임연구원님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더벨의 성화용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 청취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